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파도를 가르는 검 이순신의 숨겨진 이야기. 1. 낙방의 굴욕. 이순신 낙마. 무과 시험장에 냉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8배 이순신은 말 위에서 떨어지며 왼쪽 다리가 꺾이는 소리를 들었다. 주변 양반 자제들의 비웃음이 귓가를 때렸다. 저 나이에 이제야 무과를 보다니. 게다가 낙마라니 무인의 자격도 없는 게지. 이순신은 이를 악물었다. 32살에 겨우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그는 4번의 낙방을 겪어야 했다. 그의 집안은 몰락 양반이었다. 증조부 이거가 사화에 연루되며 가문은 기울었고 그의 아버지는 평생 관직 하나 얻지 못했다. 다리가 아물 때까지 3달. 그는 매일 밤 절뚝거리며 뒷산에 올랐다. 한 발로 서서 활을 쏘고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검을 휘둘렀다. 다친 다리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약점이 되었지만 그날 밤의 훈련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첫 전투 그리고 배신. 1580년 35세 이순신은 함경도 건원보 권관으로 첫 실전을 맞았다. 여진족 추장 우울진해의 습격이었다. 적이 북문으로 온다. 이순신은 말을 몰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관 서익이 외쳤다. 이순신, 남문으로 가라. 하오나 적은 북문에. 명령이다. 이순신이 남문으로 향하는 사이 서익은 북문 전투의 공을 혼자 독차지했다. 보고서에는 서익의 이름만 올라갔다. 이순신의 이름은 한 줄도 없었다. 더 가혹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1582년 이순신은 오랑캐와의 교전에서 동료 이의를 구했다.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이의를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적진을 뚫었다. 하지만 이일의 아버지는 당대 권신 일양이었다. 이순신이 명령을 어기고 전열을 이탈했다. 일양의 모함이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명받았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군졸로 전선에 섰다. 그의 나이 37이었다. 3. 전라좌수사의 탄생. 1591년 2월 이순신은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었다. 46의 늦은 나이였다. 그를 추천한 것은 류성룡이었다. 선조는 의아했다. 이순신? 그자가 무슨 공을 세웠기에? 전하, 이자는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을 빼앗긴 것입니다. 전라좌수영에 도착한 이순신이 본 것은 절망이었다. 판옥선은 겨우 24척. 그나마 절반은 썩어 있었다. 군졸들은 훈련은커녕 도박과 술로 세월을 보냈다. 좌수사 나리께서 직접 노를 젓는다던데? 미쳤나 양반이? 이순신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 아침마다 군졸들과 함께 노를 저었고 화포를 쏘았고 돛을 올렸다. 처음에는 비웃던 군졸들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나대용을 만났다. 대장장이 출신의 나대용은 왜군이 사용한다는 조총의 설계도를 연구하고 있었다. 좌수사님, 이것을 보십시오. 외놈들의 배는 평평하고 빠릅니다. 우리 판옥선은 높고 느립니다. 하오나, 높은 곳에서 쏘는 화살과 화포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배의 앞머리에 철판을 두른다면 그렇게 거북선이 탄생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 4. 임진왜란 그리고 승리의 시작. 1592년 4월 13일 부산포가 함락되었다는 전갈이 날아왔다. 조선 팔도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좌수사 어찌하시겠습니까? 출전한다. 하오나 육군은 이미 무너지고 그래서 더욱 바다를 지켜야 한다. 5월 4일 첫 출전. 옥포 앞바다에 외선 50여 척이 떠 있었다. 왜군들은 조선 수군을 보고 웃었다. 조선 수군이라더니 겨우 24척?
하지만 웃음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다. 판옥선에서 날아온 화살과 총통, 그리고 거북선의 돌진. 옥포해전은 조선 수군의 완승이었다. 조선 함대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 이순신이 이겼다고? 선조는 믿지 못했다. 육지에서는 매일 패전 소식만 들려왔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달랐다. 사천, 당포, 율포, 한산도. 이순신은 연전연승했다. 한산도 대첩의 진실. 1592년 8월 14일 견내량 앞바다에 외선 73척이 집결했다. 도도 다카토라, 구키 요시타카, 와키자카 야스하루. 왜군 수군의 정예가 모두 모였다. 조선 수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라. 이순신의 명령이었다. 적은 함대를 앞세워 도발했고 왜군은 그 미끼를 물었다. 그리고 한산도 앞 넓은 바다에서 이순신은 하객진을 펼쳤다.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다. 하객진은 이순신의 발명이 아니었다. 고대부터 전해오는 전법이었다. 이순신의 천재성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지금이다. 바람이 바뀐다. 이순신은 조류와 바람을 읽었다. 한산도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다. 썰물 때 펼친 하객진은 왜군을 좁은 해협으로 몰아넣었다. 빠르고 평평한 외선들은 좁은 바다에서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북풍으로 바뀌었다. 이순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음력 7월 중순 이 바다의 바람은 정오를 기점으로 남풍에서 북풍으로 바뀐다는 것을. 불화살이 날아갔다. 북풍을 타고 외선들이 타올랐다. 왜군은 도망칠 곳도 없이 불타 죽었다. 73척 중 66척이 격침되었다. 그날 밤 이순신은 혼자 갑판에 섰다. 승리의 함성 속에서도 그의 눈에는 불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렸다. 일기장에 그는 썼다. 적이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비였을 것이다. 6. 모함과 투옥. 1597년 이순신은 의금부에 투옥되었다. 혐의는 적장 고니시를 놓아준 죄였다. 일본의 밀정 요시라가 거짓 정보를 흘렸다. 외장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로 도망칠 것이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격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부했다. 이는 적의 함정입니다. 그 길로는 암초가 많아 대함대가 지날 수 없습니다. 내가 감히 왕명을 거역하느냐? 이순신의 예측은 정확했다. 실제로 왜군은 함정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조는 이순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순신이 너무 빛나면 왕인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이순신을 잡아들여라. 의금부 지하 감옥은 어둡고 축축했다.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다리를 꺾는 줄이 살점을 찢는 태형. 하지만 이순신은 끝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다. 날이 그냥 죄를 인정하시지요. 이러다 죽습니다. 옥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죄를 인정하면 외놈들이 웃을 것이요. 그 사이 새로 임명된 통제사 원균이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 전체를 전멸시켰다. 판옥선 160척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 원균은 전사했다. 이순신을 다시 불러라. 선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7. 12척의 기적. 1597년 8월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판옥선 12척뿐이었다. 휘하 장수들이 말했다. 통제사님, 배가 너무 적습니다. 육지로 올라가 싸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으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바다를 버리면 외놈들은 서해로 돌아 한양을 칠 것이다.
그리 되면 전라도도 충청도도 모두 고립된다. 내가 죽더라도 바다는 버릴 수 없다. 9월 16일 명량 해협. 외선 330척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하늘도 바다도 온통 외선뿐이었다. 통제사님, 군졸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이순신은 갑판 위에 섰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다. 그는 칼을 뽑아 높이 들었다. 나를 따르라. 한 척이라도 더 물리치고 죽자. 명량의 물살은 거셌다. 조류가 시속 10노트로 흘렀다. 좁은 해협에서 큰 배는 오히려 불리했다. 이순신은 선두에 서서 정면으로 돌진했다. 첫 번째 외선이 가까이 왔다.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포탄이 날아갔다. 외선이 두 동강 났다. 두 번째, 세 번째. 좁은 해협에서 외선들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왔다. 조류가 바뀌었다. 썰물이 밀물로 바뀌며 외선들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명량의 조류는 3시간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지금이다. 전진. 12척이 330척을 무찔렀다. 왜군은 31척을 잃고 도망쳤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 8. 마지막 전투.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 왜군이 마침내 조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쫓아야 합니다. 한 놈도 살려보내선 안 됩니다. 통제사님, 이미 저들은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가면 또 올 것이오. 그 씨를 말려야 하오. 새벽 2시 노량 바다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조명군과 연합한 조선 수군이 왜군을 포위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외선 500여 척이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불화살이 날아가고 화포가 울렸다. 왜군은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으려 했다. 그때였다. 통제사님, 적의 조총수가 탕! 총성이 울렸다. 이순신의 왼쪽 가슴에 탄환이 박혔다. 그는 비틀거렸다. 피가 갑옷을 붉게 물들였다. 이순신은 조카 이완에게 속삭였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숙부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은 눈을 감았다. 향년 53세였다. 하지만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완은 이순신의 시신을 막사에 숨기고 계속 북을 쳤다. 군졸들은 몰랐다. 그들의 통제사가 이미 숨졌다는 것을.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외선 200여 척이 격침되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겨우 12척의 배로 도망쳤다. 동이 틀 무렵 이완이 외쳤다. 통제사께서 전사하셨다. 갑판이 조용해졌다. 군졸들은 넋을 잃었다. 누군가 무릎을 꿇었고 곧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다. 우는 소리가 바다를 채웠다. 에필로그 신이 아닌 인간. 선조는 이순신의 죽음을 듣고 말했다. 과인이 충신을 잃었구나. 하지만 그는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이순신의 시신은 간소한 관에 실려 아산으로 향했다. 류성룡이 혼자 관 앞에 섰다. 여보게 이순신, 자네는 결국 해냈네. 이 나라를 지켜냈어. 이순신의 집에는 빚 독촉장만 쌓여 있었다. 7년 전쟁 동안 그는 사비를 털어 군량을 샀고 장졸들을 먹였다. 그가 남긴 것은 낡은 갑옷 한 벌과 일기장뿐이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무인의 본분이로되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가는 것이 못내 마음 아프다. 이순신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28배 낙마하고 4번을 떨어지고 평생 모함에 시달렸던 한 남자.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2척으로 330척을 막아냈고 죽어서도 북을 울렸다. 그것이 이순신이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 말을 할 때 자신을 신이라 부르지 않았다. 장계를 올릴 때 신하들이 쓰는 겸칭 신이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임금의 신하이자 백성을 지키는 한 사람의 무인으로 여겼다. 그래서 더 위대했다.